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생활의 내부에서 요거는 정말 그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봉급이 얼마고, 뭐 승진, 뭐 인사 발령 이런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봉급 얘기.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제강점기의 광공립 보통학교 교원은 공무원입니다. 이거는 구한말에도 그랬어요. 조선 때도 구한말도 에도 광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판인관이에요. 일제 조선총독부 관료 체계가 크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고등관과 판인관. 그래서 이제 판인관은 사실 하급 관료죠. 하급 관료로 어쨌든 관료 신분이에요. 공무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커요.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 신분이니까 조선사회에서 관료다. 관료 나으리다. 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인식이 이 지위가 좀 있어요. 의원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통 봉급을 보면 이렇게 딱 판인관 봉급 단계가 11급 봉급에서 최하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그 공립사범이나 여기 특과, 강특과 졸업하면 한 40원 최하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경성사범 나오면은 이제 여기 요 단계 52원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 판인관 봉급량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공무원 월급을 받았고요. 승급은 사실 지금은 이제 최하 그 9호봉이나 국필자는 11호봉에서 시작해서 계속 1년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다음에 1년 만에 승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여기는 1년 만에 했는데 여기서 여기는 한 3년 걸리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3년 지나도 못하기도 하고 뭐 다양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그 교원이 승급을 해도 아무리 교원이 승급해도 여기까지는 못 가요. 여기까지는 못 가고 대략 한 20년 정도 했다 하면 20년이나 25년 정도 하면 한 여기에서 끝납니다. 여기까지 가면 더 이상 승급 안 돼요. 한 요 정도에서 이제 보통 마감을 하죠. 자, 기타 급여 이렇게 이런 건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뭐 초과 수업 32시간 이상 하면은 뭐 초과 수업 그 수당 준다 뭐 규정은 있었습니다만 출장비도 지금 같은 그 공무원 여비 규정 같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지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은급, 이게 연금이에요. 퇴직금입니다. 은급이 있었습니다. 15년 이상 재직을 하면 요만큼씩 이제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근무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줬어요. 요게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한 20년에서 25년 근무하고 이제 퇴직했다. 그러면 이제 매달 은급이라고 한 20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례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금처럼 매달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좀 퇴직할 때 이렇게 일괄 받아갔던 것 같아요. 대략 한 20년에서 25년 하면 1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크죠. 퇴직금 요거 챙겨준다는 게 또는 다달이 이렇게 응급 받을 수 있다는 게 꽤 큽니다. 거의 공무원 연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시스템이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남편 일찍 죽으면 뭐 배우자가 죽으면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자 요렇게 이게 실제로 31년에 경성사범을 졸업하고 교원이 되신 김인수라고 이분이 남긴 이제 그 자서전에 이런 얘기 지금 있습니다. 당시 순경이나 면사무소 다녔으면 면석이면 저희가 10년 다녔으면 겨우 10년 다녀도 30원인데 나는 경상사범이니까 이제 이만큼 받으셨겠죠? 47원. 바로 다음에 승급해서 50원 됐다. 면사무소 직원 경찰이 10년에도 30원인데 사실 경성사범 안 다니고 일반 강습과 출신이어도 40원 되잖아요. 최저 봉급이. 그러니까 봉급이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해서 이분은 쫙 얘기하시기를 월 30원 정도만 되면 자녀 두세 명 양육하고라도 뭐 사치만 안 하면 빚지지 않고 괜찮게 살만했다. 그래서 살만했어요. 물론 이제 김인수 이분은 사실 그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법조인이에요. 대단하죠. 변호사셨어요. 그래서 집을 장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대출 받을 일도 없고, 예, 그러니까 좀 이제 기본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거 비교해 보시면 상당하죠. 이게 다른 사람의 경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31년 차인데요. 사범학교 졸업이 어쨌든 중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동급이라고 보시면 대략 상업학교나 고등상공업학교 졸업한 사람들하고 이 은행원하고 비교해 보면 자기가 경성사범 나왔으면 더 많죠. 비슷해요. 물론 이제 거기서 큰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요. 여기 전문이나 대학 졸업, 전문학교나 대학은 고등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등교육 출신인 거거든요. 교사는. 그 이후에 고등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월급 차이가 확 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물론 상대적인 거지만 이 고등교육 받은 사람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같은 중등교육 출신에서 끝났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 교사 봉급이 상당한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은 정도. 그래서 이 일본화 이게 이 정도의 이 경제적인 지위가 이게 이 사범학교에 진학하는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지금 이게 대구사범 심상과 30년대에 대구사범 심상과 이제 나오신 분들의 그 회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사범학교 심상과 붙었다고 막 온 동네가 축하에 젖었다. 네, 42원짜리 판인관 운동가 이게 되기만 하면 가난해지든 이제 우리는 이제 집안 이제 됐다 이제 선망의 대상이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평양사범 나오면 42년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월급으로는 좋은 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일본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도. 그래서 자,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조선에서의 급료는 일본 내지의 2배라고 했다. 가나에서 탈출하는 길은 조선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일제 때 사실 보통학교 교원에는 일본인 교원 필수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일본인 교원이 한 명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 일본인 교원들이 조선에 있는 뭐 경성사범 연수과나 여기 나온 교원, 그 조선에서 살고 있던 일본인도 있지만 일본에서 교사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서 교사하다가 조선으로 와서 건너와서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파견 근무 같은 거죠. 근데 왜 2배씩이나 되나? 왜 2배씩이나 되지? 자, 요 얘기는 제가 요 얘기까지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일본은 초등교원 형편이 아주 안 좋아요. 자, 이해 보세요. 이게 실제로 20세기 초반에 20세기 우리나라 그 2차 강점기 그 시절에 일본에서 초등교원을 표현했던 이 용어들이에요. 일본의 초등교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이 학교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동네 단위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학교비라 그래가지고 마을 단위로 교육재정을 마련을 해서 마을에서 학교를 세우고 교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의 신분이 마을의 고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끔 이렇게 보도되는 것 중에 보면은 이렇게 그 아파트 경비원들한테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내는 아파트 관리비 가지고 너희 월급 주면 돼! 막 이러고 막 한꺼번이잖아요. 일본은 딱 교원이 그런 신세인 거예요. 우리가 너희 월급을 주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만약에 또 동네에 올해 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교육비 못 낸다. 그래서 교사 월급도 안 줍니다. 혹은 조금 이렇게 경력이 쌓여서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냥 잘라요. 월급이 싼 젊은 교사 뽑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처지니 이들이 조선으로 건너오면 조선에서 교원을 하면 조선의 교원은 한인과 관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관료 나으리시니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월급도 굉장히 많아요. 월급이 왜 많았냐면요. 잠깐 이제 일본인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일본인이 자, 이 얘기까지 하고 일단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일본인은 따로 받아요. 여기 봉급에서 이렇게 보시면 가봉이라는 게 있어요. 가봉이라 그래가지고 본봉의 60%를 무조건 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왜 경성사범 나와서 자기가 경성사범 연수과 출신이다 그러면 50원 받는다고 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자, 아까 봤던 김인수 씨 50원 받아요. 근데 일본인 교환은요, 같이 경성사범 연수과 같이 졸업했어요. 얘랑 일본인이랑 조선인이랑 같이 졸업했어요. 일단 초봉 50원이에요. 50원인데 일본인은 단지 일본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선에서 나고 자란 일본인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일본인이면 가봉해가지고 60%더 받아요. 50원에 60%면 얼마입니까? 30원 더 주잖아요. 나 50원 받는데 얘는 80원 받아요. 그 다음에 이거 무조건 줍니다. 숙사료라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치자면 그 뭐랄까 방값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도시면 대구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여기가 물가가 비싸다 그래가지고 20원 줍니다. 세급으로 나눠가지고 저기 상간벽지 뭐 이런 데는 싸다 그래서 10원. 자, 만약에 내가 대구 발령 받은 일본인 교사라고 칩시다. 경성사범 졸업하고 초봉 50원이에요. 자, 가봉 30원 더 받아요. 숙사료로 20원 더 받아요. 벽지 근무는 이제 받을 일은 없겠죠. 내가 이제 여기 대우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아예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최소 15원인가 12원인가 7원인가 점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조금씩 규정이 바뀌면서 금액이 깎이는데 이게 아예 안 주는 건 아니고 급수에 따라서 벽지도 3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조금씩 또 줍니다.
그러니까 최소 잡아도 얼마 받을 수 있냐면 50원, 30원, 20원 해가지고 요거 딱 3개만 해도 벌써 100원이에요. 2배죠, 2배. 월급날마다. 이거 실제로 그 당시에 조선인 교사가 한 얘기예요.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월급날마다 내가 이 식민지인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아이씨 막 해서 내가 이 독립운동에 한 몫을 바친다 내가 막 이렇게 사상 문제까지 있는 거. 이러니까 이 가봉 이 문제가 이게 굉장히 이게 약간 근데 같은 조선인 사회에서도 약간 이게 대응이 요구하는 게 달라요. 조선인 교사들은 솔직히 조선인 교사들은 조선인 교원에게도 가봉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조선인 사회에서는 뭐 외치겠습니까? 가봉을 철폐하라. 요거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게 이 판임관 공무원 신분이어도 기본적으로 일제는요. 학교 이 재정을 학교비라고 해가지고 지역 단위로 운영했어요. 군 단위로 학교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군 단위로 학교 재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그 지방세처럼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조선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내야 되는 세금 말고 따로 이 교육비를 따로 내야 돼요. 교육세로 학교비라 그래가지고 교육세를 따로 내야 돼. 그 교육세 안에서 학교비 안에서 학교도 짓고 학급을 늘려야 되면 학교도 늘리고 뭐 시설 수선하고 교사 월급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피 같은 학교비에서 이게 이 일본인 교사가 많아지면 이 가봉 숙사료 이것 때문에 피 같은 학교비가 일본인 교사 가봉 주다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원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인 교사 1명 고용할 돈으로 조선인 교사 2명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요구하죠. 조선인 사회는 가봉 철폐해라. 가봉 폐지해라.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 패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많은 재정난에 시달리면서도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관료에게 지급하는 가봉은 마지막까지 폐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식민지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한다는 건 정말 깨알같이 자기네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남은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네, 또 손성할 선생님이 나중에 또 불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40분이 다 돼가긴 합니다만, 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네, 최대한 아는 한에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채팅방에서 보니까 일단 제가 채팅방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에 말씀이 너무 빠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실업교육의 농사 이외에도 다른 분야가 있었냐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게 원칙이거든요. 어촌에서는 수상교육합니다. 어촌에 실제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수상교육이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요, 진짜. 애들 데리고 막 물고기 잡고요. 게다가 근데 이제 물고기 잡는 거 잡으러 나가는 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자비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TV 뭐 이런 극한 직업 뭐 이런 데서 보시면 그물 꿰매고 뭐 물고기 배 따고 뭐 조개 캐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다 시켜요. 그리고 이제 조금 능력 교장이 약간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막 기부금 모으고 해가지고 학교 배 삽니다. 학교 배 마련해가지고 직접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거 하고 조개 캐고 가지고 막 갖다 팔아요. 갖다 팔고. 네, 그런 거 합니다. 하고 또는 뭐 임업학교 뭐 또는 도시학교에서도 실제 애들 데리고 나가서 장사시켜요. 너희들 나중에 다 상인이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장사시켜가지고 실습이다. 그래서 실습 명목으로 저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합니다. 예, 시아버님 초등교원이셨는데 당시 산에 나무도 심었대요. 예, 맞습니다. 나무 심어요. 학교림 해가지고 이거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종류의 나무긴 합니다만 뽕나무 심어가지고 특히 여학생들하고 여교사들한테 이제 뽕잎 누에치라고 했어요. 그게 돈이 꽤 됐거든요. 횡령이 빈번하지 일어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돈을 주로 교장이 관리하거든요. 교장은 태반이 일본인이에요. 1910년대에는 법적으로 일본인만 교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3.1운동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면서 이제 여기 PPT에 있습니다만 20년대부터는 조선인도 교장에 임명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조선인 교장을 최대한 임명을 안 하기 위해서 정원을 정해놔요. 물론 공식적인 건 아니고 내규로 정해놓습니다. 전국에 76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32년에 이렇게 발표한 게
76명. 근데 그 정원도 다 안 채워져요. 경상북도의 경우에 제가 이제 공식적인 이렇게 딱 발표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한 13명 정도 돼요. 한 경상북도 정도 되면 한 13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3명 조선인 교원 정원 채워지면 그 13명 중에 한 분이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돌아가시지 않는 한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본인 교장이죠. 이 일본인 교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횡령이 빈번하죠. 뭐 가끔 이제 정말 정신 나간 놈,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교장 같은 경우에는 월급 봉투 받아갖고 오다가 그거 갖다가 막 쓱싹하기도 해요. 안 줘요. 뭐 예를 들면 15일이 월급 받아오는 날이다.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 갔다 왔는데 안 주네? 기다려 한 줄 같지라도 안 줘. 왜 안 줘? 막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제가 쓴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행위는 무사하지 못해야 고소당합니다. 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교비로 이렇게 오는 거, 장학금 거둔 거 뭐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자기가 쓱싹하고 이런 사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발 당해서 이제 실제로 기소되는 사례도 있고요. 그런 거 걸어서 학생들이 이제 막 저 교장 내쫓기 전에는 우리 학교 못 간다 해서 이제 막 동맹 휴학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돈 못 내서 이런 경우 많고, 졸업생지도 학교에서 동원되면 별도로 품삯을 줍니다. 안 주죠. 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죠. 그러니까 동원이에요. 그래서 동원입니다. 노동력 동원이에요. 산밑 농촌진흥운동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30년대가 되면 일제가 농촌진흥운동 이거 할 때 그 농촌진흥운동의 그 중심지로 간이학교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만만한 게 교사예요. 만만한 게 교사입니다. 갖다 홍보하고 일시키고 뭐 이런 거 다 결국 다 교사시켜요. 네. 예, 일단 예, 채팅창에 올라온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한 분이나 두 분만 혹시 뭐 이렇게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예, 물어봐 주시면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더 대답이 없으신 거, 뭐 질문이 더 없으시면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점심 식사도 하셔야 될 테니, 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 말씀드렸던 것이, 식민지 조선에서, 참 교육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교육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적고, 산업이 굉장히 미발달해서 다른데 취직도 어렵고, 이런 식민지 사회에서, 교원이라는 이 직업이 직업 자체로 놓고 보면 그 안정성이나 또는 소득 면에서 볼 때 이 식민지 사회에서 상당한 수준이었다. 상당 수준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일본과 다른 우리 조선만의 특징이었는데 이 교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관료로 유지해 줬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총독부의 관료잖아요. 조선 총독부가 하라는 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 서글픈 그 위치이긴 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관료에 대해서 존중하는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관료라는 이 신분이 또 그만큼 교사의 사회적인 지위를 굉장히 위에 올려놓는 그런 기능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식민지 사회에서 그 관공립 보통학교 판임관 관료 신분의 교원이라는 것이 꽤 상당히 괜찮은 그런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식민지에서 참 이렇게 마치 굉장히 일제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온갖 데에 동원돼야 되는 참 가끔씩은 이만하길 어디냐 라고 인간적으로 좀 개인적인 삶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예 하면서 이제 가끔 혼자서 요즘 말로 하자면 이불 킥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삶이 보통학교 교원의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오늘 마지막에 이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요 분들의 이야기는 하나 하고 요거는 한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 식민지 상황에서 그냥 이불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누릴 수 있는 월급과 응급과 그 안정된 그 삶을 이걸 포기하고 이제 이 운동에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헌신한 이 분들이 있었다. 이 이름들을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일본인도 있잖아요.
자기의 이거를 포기하고 던지고 뛰어든 사람도 헌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런 이름을 한번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봤으면 좋겠으면 여기 또 경상북도 이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제가 좀 많이 빨라서 전달이 또 부족했었다면 좀 그랬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